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1일 오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속아 넘어가면은 독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교양 있는 국민, 분별력 있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주의로 위장한, 민주주의로 분칠한 독재가 탄생하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일 때 써먹는 수법이 파퓰리즘입니다. 인기주의입니다. 오는 총선도 결국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속느냐 아니면 안 속느냐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속는데 1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학력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대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80%를 넘습니다. 옆에 있는 일본의 2배나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도 매우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배워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속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속는데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2개를 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은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KBS, MBC의 선동에 속아 넘어간 국민들이 2008년에 광화문을 메웠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표되고 더구나 폭침에 쓰여진 1번이라고 쓰여진 1번이라는 글자가 나온 의뢰 파편까지 건져 올렸는데도 믿지 않는 국민들이 한때 30%나 되었습니다. 그 30%를 조사를 해보면은 무학자나 국민학교 졸업, 여기서는 거의 안 속아요. 그런데 대학 졸업, 대학 재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속고 있었습니다. 배울수록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른바 배운 무식자가 한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인데 이걸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속느냐? 속는데 왜 1등이냐?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속는데 1등이냐? 첫째는 말을 행동보다 중시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행동을 해야 좋은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좋은 말에 속습니다. 정의, 공정, 평등, 개혁, 진보, 민족, 민주, 화해, 평화란 말을 하면은 무조건 좋다, 지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따져보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좋은 말에 무조건 따라가요. 세 번째, 대체로 권력이나 법에 부자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정의의 사도라고 착각합니다. 법을 어기면 그게 정의가 될 수 없는데 강한 사람을 공격하면은 자동적으로 용감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법이 정의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데 법을 무시하는 것을 용기니 정인이 하고 높게 평가해 줍니다. 법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법을 공격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공동체 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사이는 권력자가 법을 어깁니다. 이렇게 되면 독재로 갑니다. 힘없는 사람이 법을 어겨도 문제인데 권력자가 법을 어기면은 그때부터는 독재고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주 국방 의지가 부족하여 이 안보를 부정하는 평화, 민족, 민주 선동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아니면 지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말장난으로 평화, 민족, 민주
라는 말장난에 속지 않을 텐데, 주한미군, 한미동맹, 미국이 있으니까 나는 안보에서 뒤로 쳐져가지고 웰빙 생활에 몰두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평화민족 민주선동에 넘어가죠.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은 무조건 평화가 좋다. 그러면은 북한군에게 계속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6번째, 경쟁심과 질투심이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1대 99식의 양극화 선동에 넘어갑니다. 7번째, 반일 종족주의 선동에 넘어갑니다. 주로 한일 관계 쓰죠. 한일 관계. 반일, 일본을 절대 악으로 정해놓고 일본과 조금이라도 친하게 지내자 하면은 매국노, 친일파로 막 몰아갑니다. 일본은 194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과 후가 바뀌었고, 지금의 일본은 민주국가고 우리와 우방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까지도 친일파로 몰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그 다음에 한글 전용으로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니까 분별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어휘력이 약해지면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 진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비하,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냐. 그리고 선악 분별력의 기초인 인문적 교양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가고 독서 양이 줄어들고 더구나 한자가 사라짐으로써 인문적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책 읽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 속는, 분별력이 약한, 그리고 얕은 지식에서 머물고 지성이 함양되지 않습니다. 10번째, 교양인으로서 국가 엘리트층이 약해졌습니다. 명문고등학교를 없앤 것이 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분석만 하고 그러면 당신 대책은 뭐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나름대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째,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감상적인 이야기, 공허한 이야기는 거짓말로 통합니다. 사례, 통계, 스토리가 없는 연설은 속임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면 오늘과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의 연장선상이 오늘이고 오늘의 연장선상이 미래니까요. 그리고 이름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자주 바꾸는 정당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속이려고 하는 거죠. 이름을 바꾸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면 말이죠, 바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족보를 바꾸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이름을 안 바꾸는데 정당의 이름을 바꾸면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특히 민족, 민주, 평화에 잘 속습니다. 요 세 마디 말에만 안 속아도 이 선거나 이 공적 생활에서 불편을 안 느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 속느냐?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가 민족 반역자입니다.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자는 사기꾼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싸워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자기가 민주투사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한 적도 없으면서도, 일제와 싸운 적도 없으면서도 독립투사라고 사기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평화가 좋다,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자를 배워야 합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한국어를 제대로 쓰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휘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잘 속습니다. 인간은 어휘력만큼만 출세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휘력과 문장력이 좋으면 1인당 소득도 높고, 그리고 다른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오래 산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말에서 출발합니다. 말과 글에서 출발합니다. 한자 한글 혼용을 통한 한국의 복원, 이게 안 속는 국민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